안녕하세요. 아우테아 로라의 로라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가 되면은 보통 많은 분들이 한 해를 계획하고 하면서 내가 어떤 일들을 올해 이뤄내야 될까, 내 올 한 해의 목표는 뭘까,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간을 보냈고, 제가 이런 한 해 동안에 나는 한 해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런 회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 영양사 학생일 때부터 임상 영양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뉴질랜드에 와서도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임상 영양사가 될 수 있는 걸까? 이러면서 많이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저는 임상 영양사가 돼야겠다라는 이 꿈을 저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한국에서는 저는 처음 시작부터 임상 영양사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임상 영양사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막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임상 영양사가 되려면 영양사 경력이 있어야 하고, 임상 영양 대학원을 진학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임상 영양사가 되는 국가고시를 치를 수 있다라고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경력을 채워야 되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그래서 임상영양대학원을 다니면서 경력을 채우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나는 일단 경력을 먼저 채워놓자 라고 해서 제가 취직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실행을 하면서 저의 인생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거든요. 만약에 그때 제가 대학원을 먼저 갔더라면 딱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에게 선택권이라는 거는. 왜냐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임상영양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무조건 임상영양사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대학원을 가는 것을 약간 미루고 취직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선택권이 저에게 열렸던 것 같아요. 영양사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지루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벤트를 자꾸 만들고 뭔가 새로운 메뉴를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매일매일 이렇게 같은 일을 하는 것보다 조금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임상영양사가 되어야겠다는 꿈은 그러면 나는 뉴질랜드에 가서 한번 펼쳐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뉴질랜드에서 어떻게 하면 다이어티션이 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뉴질랜드에서의 다이어티션이 되려면 IELTS 시험을 7.5를 받아야 돼요. 오버롤 7.5를 받아야 되고 Reading, Listening, Writing, Speaking 여기서 7.0 이하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그런 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는 IELTS 시험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이어티션 헤드한테 제가 메일을 보내게 돼요.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이어티션은 조금 다른 직업군과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뉴질랜드 어디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실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 게 제가 주 수입원이 아니고 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실습을 할 경우에 저희 남편이 돌아다니면서 저하고 똑같이 돌아다니면서 직업을 구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각 병원마다 다이어티션이 1명, 2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대학병원이 굉장히 많고 임상영양사를 원하는 그런 병원들도 종종 있기는 하지만 뉴질랜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언어를 IELTS 시험을 제가 7.5를 넘는다고 해도 실습을 하고 이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들어가는 취업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무리가 있는 선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이어티션 이제 임상영양사가 되는 거에 대한 꿈을 이제 일단락 접게 돼요. 한국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서 입사를 하면서 저는 영양사 출신 연구원으로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임상영양사 대학원을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일반 대학원을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가까이에서 보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제가 대학원을 무작정 가고 싶었지만 대학원 생활이 어떤 거라는 것도 모르고 대학원에서 무엇을 공부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나는 임상영양사가 되고 싶어서 임상영양대학원에 진학을 해야만 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그 이후에 공부가 끝난 이후에 취직이라는 걸 해야 하고 취직을 해야지만 제가 임상영양사가 되는 거잖아요. 임상영양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제가 임상영양사이긴 하지만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교수님과 상담도 하게 되고 많은 것들에 제약이 조금 있고 임상영양사의 TO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거기서도 임상영양사에 대한 생각을 저는 완전히 접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안에서 연구를 하면서 느낀 거는 그러니까 임상영양대학원을 가되 같이 연구를 병행하면서 논문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선택지를 넓혀놓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임상영양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취직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취직을 물론 해야겠지만 취직을 못할 수도 있고 임상영양사를 구하는 병원이나 그 TO 자리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꼭 임상영양사 하나만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런 연구직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열어놓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도 뉴질랜드에서도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임상영양사가 되는 거를 그냥 포기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포인트는 이 학위를 가지고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제약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게 가장 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거는 다 필요 없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라고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영양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분들 또는 졸업을 앞두고 내가 임상영양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영상을 보시고 저와 같은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상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물론 한국에서도 뉴질랜드에서도 임상영양사 다이어티션이 되는 것을 완전히 놨지만 다른 분들에게 이러한 정보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가면 좋겠구나, 이러한 한계는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임상영양대학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번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